새로운 전북, 미래의 전북을 지향하는 카카TV 프로그램 자, 전북의 희망 세 번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자, 전 안주 군수 임정혁 군수님을 모셨습니다. 군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뭐 일주일 동안도 전주 얘기, 전주의 미래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지냈죠. 저도 이제 마음이 설레요. 오늘은 또 우리 군수님 또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그리고 이제 이영건 시사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영건입니다. 요즘 전주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시는데.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 놀라는 게, 카톡 한 4,000명 카톡, 아침 카톡으로 가지고, 그렇게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으시면서 반향을 보면서, 야, 이게, 이제는 앞으로 시민 모두가 의식만 있으면 사회 바꾸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예. 저는 매일 아침 한 3,500여 명의 그 지인들에게 지금, 글을, 전주시의 어떤 현안 문제, 다음에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리고 사회 미담 사례 등을 제가 매일 제가 글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이 좋고, 그리고 또 칭찬합시다에서 오늘은 MBC 제안합시다 그쪽에서 오늘의 칭찬합시다에 또 선정됐습니다. 이거 네, 잘했어요. 아침마다 그 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전라북도 사회, 또 전주 사회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군수님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 중입니다. 먼저 군수님, 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전주역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어요? 도청 소재지에 있는 역치고는 접근성도 그렇고 활용도도 네. 또 주차 문제도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시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전주 역사를 새롭게 이제 건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국제 공모까지 해서 700억 좀 넘는 규모로 설계까지 저는 다 마쳤다고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500억이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500억 미만으로 맞춰야 된다. 네. 그래서 기존의 지하의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450대 정도 규모였다면 네. 이게 뭐 확 숫자가 줄었고요. 그리고 건물이 길게 예를 들어 설계가 되어 있다면 돈에 맞추다 보니까 네. 양쪽을 잘라버리는 이런 쪽으로 뭐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네. 정확히 문서로 확인은 안 된 거지만 네. 아마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에타를 받으면 기간이 길어져서 그렇게 축소돼서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건가요? 예타를 받으면 예타를 받는 과정에 네. 문제 제기들이 될 수 있기 그래서, 때문에 네. 새로 전지역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정동영 국회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건교위에 가서 아마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놓으신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지금 이제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전주역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축소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영근 대표님께서 들으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주역은 2019년도에 정동영 당시 기원하고 송하진 도지사의 노력으로 네. 예산을 450억을 확보했어요. 네. 그리고 700억 정도가 예산이 있어야만이 네. 정말 2천만 앞으로 관광도시를 만들 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500억이 넘어가면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예비 타당성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됐는데 사실 올해 마지막 예산 심의 때
그것을 다뤄보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못 다뤘어요. 그래서 네.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는데 그 문제가 지금 내년에 지금 당장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 상당한 지금 걸림돌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앞으로 250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전주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현재 이 문제를 현재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지금 전주 역사가 지어진 지가 이제 한 40여 년 됐잖아요. 네. 40년 좀 넘었는데 이번에 전주 역사가 새로 건립이 되면 앞으로는 100년, 200년 동안에 손대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 그러군요. 지금처럼 정부의 재정 적자가 저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네. 또 다시 이런 SOC 쪽에 네. 또 다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옷에다가 사람을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다가 맞는 옷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방금 우리 컨설턴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도청 소재지 전주의 역사에 걸맞게 국제 공모까지 해서 제대로 많은 시간을 저는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네.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과정에 좀 지난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울력하고 힘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설계된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원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이거 잘라버리고 저거 줄이고 이렇게 가면 안이 한만 못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더해서 이번 기회에 전주 역사 뒤편 쪽의 접근성까지를 계산해서 지하로 접근하는 문제까지도 좀 같이 좀 상의가 논의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사적으로 붙여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가 300억이고요. 다음에 철도청이 100억이고 전주시가 50억입니다. 그래서 450억이고 제가 예전에 그 장제마을까지도 연결하는 도로를 한번 제가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자인병원에서 지금 그쪽에 마중길이고 느림의 미학이다 해가지고 전주역을 왜 타지 사람들이 전주 관광을 하고 택시를 타고 시간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떨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전주 역사까지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전주역 앞에서 타고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자인병원 그쪽 해금장 사거리에서 아예 지하도로 전주 역사를 통과하는 장제마을까지 그렇게 연결을 한다고 한다면 장제마을 그 뒤편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LH가 지금 아파트를 7,000세대를 짓기로 했는데 전주시는 그 협약을 당초 협약을 했지만 그걸 지금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지금 아마 소송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까지도 저희가 전주시의 크나큰 그 현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림이 이제 커지고 좋은데, 야, 그럼 해금장 사거리에서 지하도로 뒤로 연결을 하고, 그러면 그림이 아주 좋아지는데,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결하려면? 해금장 사거리에서부터 역사까지 지하로 둔다면 아직 뭐 누구도 예산을 잡아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계획하고 오는 것보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를 따지면서 예산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건 이제 후속 조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예산 만드는 방법들은 접근을 해나가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자유치도 가능하고요. 일부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통난의 주차 문제난도 좀 해결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7,000세대 아파트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현재 전주시가 당초 LH하고 협약을 했지만 아파트가 남아돈다.
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안 된다라고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남아돈다라는 걸로 공공 분야에서 공급하기로 약정했던 것을 어기는 것은 그건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가 남아돌기 때문에 국가에서 서민들과 이 주거 취약계층들의 원활한 주택 보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LH와 그러면 추진할 때, 협약을 할 때는 그런 걸 모르고 협약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민간 부분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또 늘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공공 부분에서 서민들에게 그리고 주거의 취약계층에게 그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해주려고 하는, 물론 LH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기능적으로 일부 보완을 해가면서 그런 협약은 지켜져야 연속성도, 굉장히 신뢰도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좋은 주택 공급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궁금해해요. 자체는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게 결정이 달라지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로서는 왜 그럼 민간 다른 아파트는 허가를 내주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뒤에 한 7,000여 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오면 전지역 활성화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죠. 전주역사 뒤편에 낙후된 지역 개발에 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은 그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또 안 떠나고 싶어 해요. 안 떠나고 싶어 해. 네, 또 공공에서 행정과 같이 해준다면 부담도 적잖아요. 예. 그리고 서민들도 편하게 또 입주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석삼조 사조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준비하는 기간에 충분히 수요와 필요성과 주민들의 욕구까지가 반영된 그런 협약이었을 거예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전주가 주택이 남아돌아서 그런다면, 그러면 전면적으로 민간 사업자와 시민들과 이런 걸 놓고 토론을 해야죠. 토론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미 집이 많으니 더 이상은 허가를 하지 말자라든가, 그런데 공공 분야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안 해주고 민간 부분은 허가를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할지 좀 설명하기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서로 동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제마을 쪽까지 개발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쪽에서 지하로 연결을 해서 익산시 익산역 동편 쪽으로만 도시가 계속 성장하다가 4차선 지하도로를 뚫고 나서 모현동 쪽 뒤편이 모현동 평화동 쪽이 많이 발달했죠. 굉장히 쾌적하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럼 일단 두 분께서는 전주역 그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큰 그림으로 가자.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그에 연관된 LH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어진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죠? 다만 사족을 단다면 LH가 LH도 집 장사한다,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원가 공개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만 서민들에게 받을 정도로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지.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LH도 따라가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력이 커지고 주민들의 민도가 높아지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니즈를 LH공사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촉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기가 그런 LH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가격 결정에 어떤 서로 한 번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주 역사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또 그에 관련된 패널 이야기도 들어봐서 앞으로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주 역사를 다뤘으면
우리 터미널도 한번 달아볼까요? 터미널은 어떻습니까? 아, 예. 지금 전주 고속터미널은 이전 문제가 예전부터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쪽 여러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거기에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CFS 터미널은 지금 CFS 터미널은 아마 1970년대에 아마 건립이 돼서 전국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 지역치고는 가장 오래된 터미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촬영도 오히려 더 옛날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CFS 터미널 와서 영화를 찍는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옛날 모델이라 세트장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걸 그러면 웃어야 될지 정말. 아니 그러면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되고 그쪽이 완전 시골 터미널 같은 그러한 어떤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 영화 세트장 기능 하나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이걸 정말 알겠습니다. 일단 잘못했습니다. 웃어야죠. 잘못했습니다. 예, 웃어야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얼마 전에 고속터미널은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 아, 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했지만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 한번 상가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상가들이 처음에는 모두가 입주돼 있어가지고 잘 되는 듯 하지만 네. 지금 다 통통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라고 또 많이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고속터미널이 되려고 한다면은 고속터미널과 CFS 터미널, 그러니까 복합터미널이 우리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에 맞게 설립이 돼서 함께 운영이 돼야만이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터미널, 고속터미널 하나만 가지고는 상가 임대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복합터미널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상가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같아요. 네. 지금은 교통, 역사나 터미널 주변에 제일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접근성하고 주차장인 것 같고요.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좁은 곳에 다 구겨 넣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좁고, 그래서 그 부담도 매우 크고요. 아파트도 젊은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냐면 다른 뭐 자재도 좋고 편리성도 있지만 주차장을 제일 크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차 공간을 쾌적하니 넓게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터미널을 이전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복층으로 만들어서 한 층에는 시외버스 터미널, 한 층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그러면 아주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만 타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전주시가 팔복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한번 준비하다가 여론이 있어서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들이 성금으로 모아서 산 땅인 우리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이 와서 상업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시청사 같은 것도 옮기고 복합터미널을 옮겨서 시내버스 주차장을 굉장히 넓게 지면, 지금도 시청에 가면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터미널을 복층으로 만들어서 한쪽은 고속, 한쪽은 시외,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을 많이 연결하고 주차장을 넓게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러면 IC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 출퇴 시간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처럼 호남 제1문 쪽에 전주 IC로 빠져나간다면 그렇게 하고, 완주 IC 쪽으로나 동전주로 빠져나간다면 전주 경계 쪽에, 동부 쪽에도 하나를 세워놓으면 가다가 1분에서 2분이면 추가적으로 사람 태우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외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도시 활성화도 그러고, 다음에 택시기사들, 택시가 아무래도 손님들 모셔오고 할 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공설운동장도 좋죠. 그리고 또 그쪽에 전주시청도 그쪽에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아주 환상적인 어떤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시 외곽 쪽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 외곽적으로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효자 고원묘지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그러면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고속버스 요금보다 남쪽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외곽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결정을 하는데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곽적으로 오면 전주만 해도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전주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저녁 때 이동을 하는데 35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요금도 시간도 그래서 그 정도에다가 해놓으면 외곽 쪽에 계신 분들은 서부 북부 쪽으로 가는 분들은 호남 제일문 그리고 동부 부산이나 뭐 대구 쪽 완주 IC나 동전주 IC를 활용하는 분들은 호성동이나 아중이 쪽 이쪽 경계에다 해놓으면 그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생각하는 안은 경기장에 이제 보갑터미널을 유치를 하고 그러면 경기장 활용 방안에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을 복합하실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공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법이 좋고 기술이 좋아서요. 굳이 위층으로 전부 밀어버리고 짓지 않아도 햇볕과 공기를 끌어들여서 지하에다가도 얼마든지 질 수가 있고요. 위편은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름하여 K-팝 본부 같은 거.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판소리, 한지, 뭐 세계적으로 정말 메카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자산들이 있는 도시거든요. 전주가. 예.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뭐 한류를 부러워해서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세계적으로 엄청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K-팝 본부 같은 것을 시청과 터미널은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 공공시설 인근에다가 그런 본부를 만들어 놓으면 해외에서나 외지에서 접근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기회 그리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순환센터나 제가 이제 완주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농촌을 살려봤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종합적으로 넣어서 만드는 이런 것들까지 같이 넣어서 전주시를 살리고 전주시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그런 본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경제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좀 좋잖아요. 횟수가 거듭할수록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참으로 좋은 제안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시민들과 격이 없이 터놓고 얘기를 해서 동의들을 받을 수 있으면 시민들이 동의만 해주면 이게 방향이다 해주면 한번 진행을 해서 그런 그 침체된 전주가 좀 역동적이고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전주 음식, 전주 음식, 뭐 전주 회관, 전주 비빔밥 이 상호 하나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세계 음식점 뭐 음식 컨테스트도 할 수 있고 음식의 종가가 될 수 있는 전주가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본부를 교통도 편리하게 해서 만들어가면 전주의 새로운 부흥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주에는 그 삼천천이 있고 전주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삼천천하고 전주천을 잘 또 활용만 한다면은 예. 좋은 또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지금 예. 삼천천과 전주천은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지 시민들의 이제 휴식처로 운동하고 다음에 산책하고 이제 그런 코스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시민들이 물이 좀 많이 이렇게 잠겨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여유롭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전주의 온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물이 많으면 수변 공간이 많으면 기온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더하여 우리 어렸을 때는 한별당 앞에서 목욕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저 할머니를 따라서 저는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러 덕진 공원에도 갔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폐수 오수 처리가 잘 정리가 되고 새로운 수자원을 조금 더 개발을 하면 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삼천천 전주천에 여름에는 우리 시민들이 서신동 사는 우리 시민들이 뭐 타월 하나 가지고 간단한 과일이나 김밥을 가지고 그 삼천천에 만들어 놓은 간이 수영장에 놀러 가는 거, 뭐 전주천에 수영장에 놀러 가는 거,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뭐 다가공원이나 완산공원에도 캠핑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그럼 얼마나 시민들이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렇게 삼천천이나 전주천을 이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건 큰 돈도 들어가지 않는다. 효자동 삼천동에 계신 분들이 더운데 에어컨만 틀고 뭐 한번 밖으로 나가려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러지만 바로 집 앞에 있는 삼천천에서 큰 수영장을 간이로 만들어서 같이 놀고 그런다면, 그런데 이 물은 그 구이와 임실 경계에 가면 마근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물이 그쪽에서 우리 전주 쪽으로 흘러왔는데 옥정호 이걸 좀 물을 하려고 댐을 막아버렸잖아요. 네. 물을 얼마든지 넘겨올 수도 있고요. 방수리 쪽 관천 쪽에서 물을 전주천 쪽으로 넘겨오고, 지금 실리에 있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식수로 썼는데 실리 수원지가 지금 이제 수원지로서 용도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전주천이 쾌적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물을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넘겨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죠? 예. 제가 진주에 가보니까 그 넓은 천변에 그 밑에 또 도로를 만들어서 또 교통의 흐름을 굉장히 또 분산시켜서 또 활용하는 경우를 봤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남부시장에 그 밑으로 그 주장 쪽으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김한주 지사님이 시장 시절에 삼천천 쪽에 언더패스를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고 건의를 하니까 한 달 반 안에 그걸 하셨거든요. 용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적인 걸로 검토만 된다면 꼭 전주천이 아니고 다른 곳도 상당 부분 그렇게 해주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을 많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도 병목 현상에 오는 거 몇 곳만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해보면 얼마든지 풀을 수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도로 계획을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이나 진주나 그런 데 가보고 참 이런 건 잘한다 그런 생각했는데 무분별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꼭 필요한 것은 그런 방법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면, 그래서 시민들이 교통 모니터단 같은 걸 만들어서 행정에다가 제시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주천이 비가 올 때 외에는 건천에 대해서 좀 아쉬웠는데 우리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을 충분히 끓여다가 전주 시민의 휴양지로 만들 수 있는 안을 갖고 계시군요. 전주천이 다른 도시에 있는 하천보다는 경사가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지만 가동보 같은 걸 만들면 통수단면이 좁아서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면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때문에 보를 못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거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가동보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물이 없을 때는 딱 물을 가뒀다가 일주일이나 10일에 한 번씩 위에서부터 전체를 싹 가동보를 열어서 물을 빼주고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물이 나면 그때는 가동보가 자동으로 누워요. 그래서 통수단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홍수의 걱정도 덜을 수 있고, 조절 기능도 있고. 예, 그런 조절 기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돌로 잘 만들어 놓은 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걸 재활용도 하고요. 일부는 그대로 활용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덕진공원 말씀하셨는데 뭐 단오 때면은 창포에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머리 감고 뭐 할머니나 어머니 따라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덕진공원도 예전에는 명소였거든요, 전주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찾는 사람이
그 여름에 그 연꽃을 보려고 오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진공원을 어떻게 또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덕진공원 명소화에 관한 논의들이 전주 덕진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 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한 번씩 찾아온 분들은 야, 도청 소재지에 정말 대표적인 공원이 새마을 운동했던 시절의 공원으로 남아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 개선을 통해서 친수공간도 더 만들고요. 그리고 조경단 앞쪽 같은 데는 공원으로 이어서 이 습지화 시켜서 연결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인근 공원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새로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 정원처럼 만들 수 있도록 좀 만들어지고요. 행정과 전문가 주민들의 요청대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전주하면 대표적인 공원인 덕진공원도 최고의 그런 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네. 지금은 이제 오폐수는 따로 정리하는 관이 돼 있잖아요. 일부 물이 부족한 부분은 거기 이제 샘도 찾아놓은 것도 있고요. 정 부족한 것은 일부 농사 짓는 땅은 뭐 지하수도 좀 일부 개발을 하고, 또 수소 발전 같은 걸 통해서 에너지도 천연 에너지도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도 좀 활용하고 뭐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희망을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군수님 아까 이야기 중간에 조금 아쉬웠던 게 K-팝? K-캠프. 예. 그 이야기가 좀 중간에 지금 현재 좀 이야기가 안 돼서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예. 그 한국을 오고 싶어요. 스리랑카 장관을 2번 제가 만나본 적이 있고, 아프리카 말라위의 대통령도 이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미 쪽에 가서 또 몽골 쪽에 가서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한글 학원이나 이 문화원 이런 데서 개관을 하면 10대 1, 20대 1, 30대 1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러면 한글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런 무기를, 우리 것을 우리가 보물로 볼지 몰라서 그러는데, 한글을 가지고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전사, 청년들을 키워서 보내는데, 기업과 연계시켜서 이 사람들이 K-팝 또는 K-푸드, K-한류 이런 것들로 한국에다 캠프를 먼저 만들어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캠프를 운영하고 한국을 알리고 역동적으로 한국을 바꾸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도 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서 기업과 연계해서 1년 동안은 한글만 가르치면서 적응하면서 한국에 물건도 팔고 자립도 하고 영토, 그러니까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활동의 영토도 세계로 넓히는 것이죠. 이런 본부를 만들면, 그 캠프를 전주에다가 만들면 해외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요. 이 전주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한류를 지금 현재 저희 전라북도는 남의 문제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전주가 그 한류의 어떤 주류가 되어보자는 그런 계획이시네요? 아, 그럼요. 아니, 소리의 고장, 문화예술의 고장. 그러네, 다 갖고 있네. 맛의 고장. 예,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를 시에서 얼마나 잘 만들어놨습니까? 그리고 음식 명인들이 지금 뭐 1세대가 한 분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전주 비빔밥도 이것은 내가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들었지만 시민의 것이다. 그래서 시에다가 그런 상표도 다 기증을 하고요. 이런 자랑스러운 것을 보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관여자로 있으면 끝까지 객이고, 우리가 예. 주인공이 되어서 이걸 잘 풀으면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시민들,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요, 전주 시민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모셔놓고 음식 명인들 몇백 명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뒷방에 계시는 늙은이로 매도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어른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그런 전주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가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재주 있는 시민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이런 전사로 키우고 청년들에게 그런 꿈을 키워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무장시켜서 해외로 보내고 세계의 모든 것에 1인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을 해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림이 그려져요. 예, 맞습니다. 그 한글 그 세계화 본부도 전주에 아마 있는 걸로 우리 알고 전라북도 있습니다. 분이 한글 세계화본부 총재입니다. 아, 전라북도 분이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해외를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 가다 보면은 관광을 하다 보면은 외국인인데 그 나라 현지인인데 우리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우리 한국말을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K-팝, 예, 예. 예, 그 BTS라든가 그 한류 문화 때문에 한글을 배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네 고국에 가서 예. 또 사업으로 크게 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또 애국심이 생기고 그분들은 또 한국인들을 또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 한류 문화의 또 하나의 축이 아닐까. 예. 예,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한류의 이제 원조, 처음 시작은 뭐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를 개방한 것이 저는 첫 번째 그 공으로 봅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문화를 개방하면 일본에 예속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니까 이 훌륭한 DNA를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BTS 방탄소년단 한 팀이 한국을 홍보하고 메드 인 코리아의 제품의 그 우수성을 알려주고 이런데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BTS를 키워놓은 사람이 우리 전북 사람입니다. 아, 누구요? 방시혁 씨. 박시혁 씨가 아. 전북 사람이군요. 뭐 옛날 그 집안이 전주에서 뭐 방수학과도 하고 뭐 그 전주여고도 나오고 뭐 그 우리 전북 사람이에요. 우리 전북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일본에 가면요, 이 BTS 전에 유시원 마을 같은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만 한류를 조금 덜 느끼는 거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우리 것으로 쓰자는 겁니다. 전주가 한식, 한지, 놀이 이런 것의 본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한지 최고 명인이 우리 전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한지를 안동, 여주의 한지도 그러지만 전주 한지가 사실 대한민국을 원래 석권했었고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동양한지라고 하는 것이 소양의 양자와 동상면의 동자를 써서 동양한지인데 대한민국 한지의 본방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다시 꺼내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걸로 새로운 전주 전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아, 우리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네요. 엄청납니다. 정말. 예. 그렇게 이끌어가는 시간을 앞으로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류의 본거장을 전주가 만들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문화가 있고 조선 500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스토리가 있고 음식이 있고 또 한지가 있고 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다. 이 생각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젊었을 때 어른들한테 들은 소리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고시는 서울에 있다. 그런데 우리 전주에서 보는 국가고시가 하나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판소리고시. 대통령상을 걸고 장원을 뽑는 판소리고시는 유일하니 전주 대사습청에서 하는 전국 판소리 대회. 예. 이게 국가고시 중에 유일하니 전주에서 하는 것이었어요. 요즘에 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뭐
트로트, 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새로운 가수들 발굴되는 거 보면 판소리, 우리 가요를 익힌 사람들이, 우리 소리를 익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걸 익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 판소리의 본고장이 우리 전주입니다. 그러면 K-팝의 맞아. 기본, 맞아. 뿌리, 이게 우리 판소리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 맞습니다. 음식, K-푸드. 이게 세계 음식 창의 도시, 그리고 음식을 가장 잘하고 전국에 제일 많은 음식점 이름이 전주 아닙니까? 전주식당, 네, 전주회관. 네. 그리고 한지 가장 잘 만든 곳이 우리 전주. 한지에 관해서 뿌리부터 고찰하는 책도 제가 2권을 완주 군수로 있으면서 만들고 그랬는데, 한주 공예 1인자 김혜미자 선생님 우리 전주에 계십니다. 지금도 나이 드시고 엄청나게 작품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많고요. 이런 걸 왜 우리가 다장을 시키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교수님 이제 왜 지금까지 그거 안 했어요? 상당 부분 시작했죠. 네. 대승마을에 한지 그런 전시관도 만들어서 그런 분을 관장으로 초빙도 하고, 한지 토대에 관해서 책도 쓰고, 그리고 뭐 그런 줄방, 그리고 옛날 동양 한지에 그 건물 헐어져 가는 걸 다시 가서 이축도 해놓고, 그리고 뭐 이 닭돌도 다시 찾아가지고 옛날 한지를 만들던 곳 전부 조사도 해놓고, 이런 뿌리는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 아깝다. 제가 힘이 없어서 일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기회만 다면 이어서 이런 일들을 좀 가열차게 한번 시민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니 교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 그 정도까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이영호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세계 잼버리 대회도 이제 우리 지역 새만금에서 앞으로 계획에 있는데, 예, 그 청소년 캠프를 예, 그걸 기점으로 해서 동네 곳곳에 예, 한번 접근성 좋게 만들어서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예, 젊은이들도 예, 우리 전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예. 제가 말씀드리는 캠프라고 하는 것은 무형, 유형의 캠프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만드는 캠프, 그것도 캠프고, 또 여름이 되면 우리 애들 보고 뭘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런 캠프,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야구 캠프, 수영, 뭐 자전거, 야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먼저 우리 지역 애들이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한국에만 와야 할 수 있는 이런 캠프를 해외에서 불러들이는 캠프도 많이 만들고요. 아, 예. 예. 컨설턴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계기로, 잼버리 데이를 계기로 저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군수로 있을 때 국제 걸스카우트 대회를 완주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로 감동을 하냐면, 아무리 좋은 호텔 음식을 해줘도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절대 돈으로는, 자본으로는 대도시를 못 이기죠. 그런데 문화적, 문명적,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최고 감동을 받았냐면, 만찬을 하는데 어떤 음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다가 면별로 돈을 몇백만 원씩 주어가지고 가장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읍면마다 2개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감탄을 해요. 아이디어. 이것이 최고의 컨텐츠지, 우리는 우리 걸 보는 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눈을 같이 뜨기만 하면 그걸 보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꺼낼 수 있는 지혜와 그걸 보는 눈, 이것이 최고지. 건물만 지어제껴서 몇백억짜리 지어놓고 못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시군 축제 때 예, 마을별로 포장을 쫙 쳐놓고 예, 음식을 팔잖아요. 예. 자기네가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예. 음식 잘하는 그 아주머니들이 특색 있는 음식을 하고, 예. 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보니까 그런 전통 축제, 와일드푸드 축제를 하면서, 와일드 축제가 이제 크게 야생하고 전통 음식 2개를 하는데, 그런 음식을 발굴하니까 다 나와요, 옛날 음식이. 우리 지금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 전에 우리가 빨리 그분들의 능력을, 그분들의 그 잠재력을 꺼내야 됩니다. 꺼내놔야 후학들한테 그것이 이어지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한 매뉴얼을 예, 이제 예. 만들고 예. 또 연구하고 그래야 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한 뭐 계획도 당연히 가지고 아, 계시겠죠?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계획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전주의 희망, 전북의 희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새로운 전북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임군수님을 모셔보면 참 많이 준비되어 있다. 어떻게 이분은 누르기만 누르면 다 이렇게 나오는가 참 제가 탐복을 합니다. 그 지혜들은 다 주민과 어른들한테 배운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맨날 배우고 다닙니다. 아, 예. 아니,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역동적이세요.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 저기 이영훈 대표님도 누르기만 누르면 나오죠?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유 군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떠한 분야든지 말씀만 하시면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계획이 슬슬 나오시는 것이 와 역시 지도자는 지도자시구나.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많이. 새삼스럽게 또 느낍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횟수에 관계없이 주제에 관계없이 제약과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받겠습니다. 오늘 또 완주근 스님하고 이영건 대표님 모시면서 3회째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회째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